분위기 좋게 식사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어머님한테 욕먹으니까 기분이 좋으셨어요? 말은 가려서 하셔야죠. 갑자기 분위기를 망쳐서 얼마나 난처했는지 아세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동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휘어잡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 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동서 밑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모양 같은데 그동안 아랫동서들 데리고 노니까 무슨 왕비라도 된 것 같아? 적당히 텃세 부렸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이번 건 경고에 불과해. 한 번만 더 나 건들면 그때는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네, 뭐라고요? 그리고 유치하게 서로 뭉쳐서 나 앞에 두고 영어로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보면 몰라요? 아랫동서들은 전부 다 제 말을 따른다고요. 이제 막 결혼하고 들어와 놓고 도대체 무슨 변화를 주고 싶은 거죠? 그냥 쥐 죽은 듯이 지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제가 결정하는 거니 더 이상 제 심기 안 건드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지역에서 살고 있는 40대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막내 동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추석 날짜가 다가오니 마음이 조급했는지 전화로 이번 추석에 얼굴 보러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말에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울며 불며 제발 용서해달라면서 앞으로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며 이혼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막내 동서의 말에도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제 밑으로 5동서가 저를 무시하며 고졸이라고 따돌릴 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작년 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정식으로 시댁 식구가 되었을 때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 생각했었어요. 저보다 훨씬 젊은 동서들이 먼저 시집을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과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겠다고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그래도 큰 며느리로 대접을 해주는 동서들이 너무 고마웠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와 자리를 비우셨을 때 동서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어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평생 결혼을 못하게 될 줄 알았는데 큰애가 내 아들의 인생을 구제해줘서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둘째부터 막내까지 너희들이 큰애를 잘 좀 살펴주거라. 이제 막 한 식구가 돼서 적응하기 어려울 텐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지. 당연하죠, 어머님.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부 보셨잖아요. 서로 다툰 적 한 번 없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 유지해오고 있는걸요. 나야 당연히 너희들이 잘해줄 거라 믿고 있지.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그동안 얼마나 잘 지내고 있었니? 그만큼 믿고 있으니까 큰애랑도 잘 지내줬으면 하는 거다. 이렇게 며느리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내 소원은 아들들이 전부 다 장가가는 거였는데 이제 여한이 없다. 앞으로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여기는 저희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어머님은 들어가시세요. 음식 정리하고 설거지만 하면 되는걸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들어왔는데 저를 밝게 웃으면서 맞아준 동서들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시어머님께서도 제가 남편이랑 결혼해줘서 더 이상 소원이 없다며 기뻐하셨죠. 그렇게 분위기 좋게 주방에 함께 모여 식사를 끝낸 음식과 그릇들을 함께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째 동서가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해맑게 웃으면서 첫날인 만큼 뒤에서 지켜보라고 하길래 괜찮다며 일손을 거들려 했지만 갑자기 막내 동서가 저에게 팔짱을 끼면서 식탁에 앉혔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라며 웃으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안절부절 못했지만 일단 동서들이 주방에서 분담을 나눠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죠. 그런 행동들이 저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요. 어정쩡하게 앉아서 동서들이 설거지하고 음식 정리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서로는 웃고 떠들며 그날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화를 나누는 게 제가 상상했던 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5동서들은 영어로 서로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멀뚱히 쳐다보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아참, 형님. 저희가 영어로 대화하는 거 보시고 많이 놀라셨나 봐요. 저희는 평소에도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큰형님은 고졸이라고 하셨죠? 그래도 영어는 기본적인 건 하실 수 있으시죠? 요즘 영어는 필수잖아요.
그래도 저희 집안의 큰형님이신데 영어 하나 못할까봐.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죠, 형님? 자기들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님 당황스러워 하시잖아. 영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고졸 나온 게 뭐 어때서?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대학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형님 놀리면 재미있니? 최대한 배려해드려야지. 동서들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표정과 말투로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영어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형님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무작정 친해지려 노력하는 건 저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동서들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었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동서들은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저는 고졸이라며 면전에 대고 무시하는 말투에 기분이 확 상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동서들의 인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끼리끼리 논다고 벌써 첫째 동서가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첫째 동서의 말이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대충 알 것 같았어요. 첫째 동서 집안이 제일 잘 살고 있고 의사 집안이라 밑에 동서들은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떨어지면 받아 먹으려고 기다리는 동서들을 보고 있으니 너무 한심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점점 더 심해졌고 지나칠 정도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위기는 남자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교묘했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 보여서 좋네. 이렇게 함께 모여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요. 형님도 지금의 결혼 생활 만족하시잖아요. 당연하지. 나는 이 사람이랑 함께한 이후부터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걸. 동서도 행복하지? 얼마 전에 내가 안 좋은 모습을 봐서? 아, 그거요? 당연히 부부가 함께 살면 이런저런 일 많잖아요. 그러니 의견 충돌이 가끔 가다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지? 나는 또 뭐라고. 잘 지내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좀 걱정이 됐거든. 화장실 앞에서 서로 꽤 크게 다투고 있었잖아. 뭐? 너희들 지금 싸웠니? 비싼 음식점에 온 만큼 웬만해선 여기에서는 싸우지 말거라. 오늘은 좋은 날이잖니? 시어머님께서는 첫째 동서 내외가 음식점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는 것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시어머님 앞에서 싸우는 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동서는 제가 돌발 행동을 하자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며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어머님과 대화를 이어나가며 흐트러졌던 분위기를 다시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얼굴을 붉힌 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저를 무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첫째 동서는 아예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걸 즐기는 듯 보였고 그 밑에 동서들도 물이 들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 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동서의 막 나가는 행동을 멈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을 시어머님에게 은근슬쩍 말한 이유는 저를 건드려서 좋을 것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액션이었던 거죠. 그걸 눈치챈 동서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급하게 저를 뒤따라왔어요. 그리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 좋게 식사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어머님한테 욕먹으니까 기분이 좋으셨어요? 말은 가려서 하셔야죠. 갑자기 분위기를 망쳐서 얼마나 난처했는지 아세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동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휘어잡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 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동서 밑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모양 같은데 그동안 아랫동서들 데리고 노니까 무슨 왕비라도 된 것 같아? 적당히 텃세 부렸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이번 건 경고에 불과해. 한 번만 더 나 건들면 그때는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네, 뭐라고요? 그리고 유치하게 서로 뭉쳐서 나 앞에 두고 영어로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보면 몰라요. 아랫동서들은 전부 다 제 말을 따른다고요. 이제 막 결혼하고 들어와 놓고 도대체 무슨 변화를 주고 싶은 거죠? 그냥 쥐 죽은 듯이 지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제가 결정하는 거니 더 이상 제 심기 안 건드셨으면 좋겠네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서가 이 집안의 실세라도 된다는 거야?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테니까 그만 짖었으면 좋겠네. 나도 한두 번은 참고 넘어가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어. 나는 볼일 끝났으니까 볼일 보고 나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나 건드려서 좋을 것 하나 없다는 것만 알아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동서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하길래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해서 화장실에서 빠져나왔죠. 동서는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장실에서 나오는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저를 뒤따라오자마자 핸드폰을 들더니 아랫동서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를 아예 묵살한 채 대놓고 무시하면서 대화조차 섞지 않으려는 모습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결국 저도 숨기고 있던 발톱을 드러내게 되었고 추석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처참해진 아랫동서들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해야만 했고 시어머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했던 아랫동서들은 결국 이혼을 결정해야만 할 정도로 인성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저와 동서들은 주방에서 몇 가지 음식과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저를 면전에 두고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부터 바라보는 시선들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었고 묵묵히 때를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계획을 종점을 찍는 순간 모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님의 분노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말았네요. 고생들 했다. 입이 워낙 많다 보니 음식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그래서 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라고 했던 거다. 좋은 날인 만큼 서로 웃으면서 지내도록 하자. 어머님, 여기 있는 음식들 전부 저희가 한 거예요. 형님은 처음 보내는 추석이라 올해는 많은 것들을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큰형님이 워낙 이리저리 탁구공처럼 튀는 성격이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가끔 무서울 정도로 돌변하신다니까요. 저희가 솔직히 큰형님 들어오고 나서 주방 쪽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상황 정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상황 정리를 해달라고? 너희들 잘 지내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좀 전에 주방에서도 서로 웃고 떠들었는데 그럼 그건 뭐니? 어머님, 제가 설명해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어머님 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동서들과 함께 모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주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식탁 의자에 앉혀놨는데 밝게 웃으면서 저를 대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늦은 나이에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늦은 만큼 부족한 것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부터 서로 뭉쳐서 영어로 대화하더니 저를 헐뜯기 시작했고 상당히 불쾌한 말들을 하면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형님, 지금 오해인 거 아시죠? 지금 하신 말에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형님을 헐뜯다뇨? 말은 가려서 하셔야죠. 어머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영어로 대화하는 건 일상이잖아요. 그동안 어머님도 봐오셨잖아요. 그냥 형님의 좋은 모습만 보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 가지고 저와 아랫동서들을 한 번에 싸잡아 나쁜 며느리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싸우자고 이런 판을 벌이시는 건가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첫째 동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랫동서들도 함께 동조하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저에게 책임지라는 말에 저도 동서들에게 책임질 수 있냐고 되물었고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떤 카드를 제 손에 쥐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동서들이 너무 한심했어요. 어떻게 된 게 단 한 명도 멀쩡한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이 가족 구성원들과의 앞날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동서들이 시댁 집안에서 빠질 거라는 걸 저는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모두가 모인 자리 중간에 올려놓았고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제일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건 저보다 시어머님이셨네요. 저희에겐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세요. 갑자기 굴러들어온 도리 집안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모습들이 정말 꼴보기 싫어요. 솔직히 형님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목에 힘주고 있는 거 보셨어요? 누가 고졸 출신 아니랄까봐 영어 하나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 봐봐요. 무슨 사육장에 앉혀놓은 동물 같지 않아요? 그래도 표정 관리 잘해.
웃어줘야 우리가 자기 욕하는 거 모를 거 아니야. 얼굴 굳어지면 분위기 살핀다. 원래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눈치 하나는 엄청 빠르거든. 그래야 먹고 사니까. 우리랑 급이 다른데 어울리려는 게 너무 더럽지 않니? 아까 제 어깨를 터치하면서 아는 척하는데 토할 뻔했다니까요. 어머니만 아니었어도 바로 손이 올라갈 뻔했어요. 형님, 못 사는 집안일수록 원래 저렇게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화는 그렇다 쳐도 겉에서 나오는 품체가 너무 싼티나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저까지 싸 보인다니까요. 큰 아주버님은 도대체 저 사람이 뭐가 좋다고 끼고 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먹을 만큼 나이 먹었으면 그냥 혼자 살면 되는 걸 가지고 결혼 안 하겠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더니만 결국엔 여자 하나를 데려와도 저런 급 떨어지는 사람을 데려오냐고요. 형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기분 더러운데요? 어머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형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가만 보면 속 터지는 행동을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어쩔 때는 대화조차 안 될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어서 그냥 요양원에 보내버릴까도 생각했었어. 저는 영어로 나누고 있던 대화 내용을 시어머님 앞에서 실시간으로 번역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랫동서들은 경악했고 얼굴이 빨개져서는 숨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들까지 적나라하게 전부 다 번역해주었고 시어머님은 그동안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헐뜯은 거냐며 결국 폭발하시고 말았네요. 제일 큰 충격을 받으신 건 첫째 동서가 시어머님에게 뱉었던 막말에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셨고 남편과 시동생들은 영어를 알아듣기 때문에 듣고 있던 도중에 경악을 하며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 어떠한 변명거리라도 찾으려는 첫째 동서가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영어로 대화할 줄 안다고 얘기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당연히 영어로 대할 줄 안다고 얘기하려 했지. 그런데 그전부터 나를 무시하면서 신경 거슬리게 하는 말들을 쏟아냈는데 굳이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고 싶었겠어?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 또한 친해지고 싶지 않더라고. 첫날부터 인성들이 보이는데 내가 왜 동서들이랑 함께 웃고 떠들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께서 알아듣지 못하시니까 얼마나 영어로 뒤에서 험담을 했겠어? 그것도 웃으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기분이 좀 풀리던? 너희들 인성 전부 다 드러났는데 이제 어쩔 거야? 책임질 수 있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충분히 책임질 각오들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직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첫째 동서는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에서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급하게 달려가 인터폰에 비친 얼굴을 보는 순간 경악을 했고 첫째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제게 어떤 관계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오신 분과 첫째 동서가 눈이 마주친 순간 시댁 집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저한테는 연락 한 통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왜 아빠가 형님의 이름을 부르신 거죠? 그거야 당연히 미나 아버지가 우리 병원에 건물주니까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뭐라고요? 우리 병원 건물의 소유주가 형님의 아버님이셨다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거짓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잠깐 시간 좀 내달라는 말에 시간은 남겠다. 오래간만에 사돈어른이랑 술 한 잔 걸칠 겸 와본 거지. 그런데 너는 왜 아까부터 그런 불안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잘못하기라도 한 거니? 기분 좋은 추석날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 마음 아프시겠지만 사람이 가진 게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막대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행동을 지나칠 정도로 하고 있길래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모시게 된 거였어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첫째 동서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녹음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지금 아니면 두 번 다시 어른답지 않은 동서의 행동을 고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잠깐 뵙자고 청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동서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겠다고 큰 소리까지 쳤네요. 들어보시고 결정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그거 듣지 마요. 내 말을 먼저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듣지 마시라고. 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신 거야?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두 번 다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네가 한 행동들이 상당히 지나쳤나 보구나. 첫째 동서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들었던 녹음된 내용을 듣게 되셨습니다. 묵묵히 듣고 계셨던 아버님께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시더니 마지막에 시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내뱉은 한마디에 결국 첫째 동서 아버님은 손으로 동서의 뺨을 내려치고 말았습니다. 첫째 동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동서의 아버님께서는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 죄송하다며 시어머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네요. 동서의 개념 없는 행동들이 낳은 결과였고 동서의 아버님께서 무릎을 꿇으시자 아랫동서들 전부 시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도 그렇고 시동생들은 선 넘는 행동을 저질렀던 아랫동서들과 이혼을 하겠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용서받기에는 쉽지 않았고 결국 동서들은 더 이상 시댁 집안의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첫째 동서를 주축으로 뭉쳤던 아랫동서들의 입에서 그동안의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헐뜯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추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서로가 뒤엉켜 머리채를 잡으며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게 되었고 시동생들은 질릴 대로 질려버렸는지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오히려 가족들이 더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동서들은 매번 저에게 찾아와 시동생들 좀 설득시켜달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남편은 절대 받아주지 말라며 기회를 줘봤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차라리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시동생들에게 내놓았어요. 지금까지 이혼 문제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긴 하지만 조만간 정리가 될 듯 싶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서가 울며 불며 전화하고 찾아오면서 난리도 아니네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애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제 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시동생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본인이 하기에 달렸겠죠. 동서들이 앞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추석에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고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라며 언제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